일어날 거예요. 기체랑 기체가 반응할 때 성립하는 법칙을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기체를 만들 거예요.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전부 다 기체일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체 반응 법칙이 부피 사이에 어떻게 정수비가 성립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중간에 2번 보실게요.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 자, 일단 읽어보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되어 있어. 같은 부피 안에 지금 보면 수소 6개 들어있죠. 같은 부피 안에 산소도 6개 들어있고요. 암모니아도 6개 들어있어요. 물이나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입자 크기라든지 아니면 입자끼리 끌어당기는 힘 이런 거에 의해서 부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체는 입자끼리 너무 멀죠. 그래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있을 거야. 기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압력이 증가하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면 얘네 전부 다 온도와 압력이 25도 1기압으로 똑같다면 그때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같은 거겠지. 맞아? 자, 우리 분자수의 비랑 같은 거 배운 것 중에 뭐 있었어요? 맞아요. 개수비랑 같다 이야기했었어. 그러면 이 개수비랑 뭐랑 같은 거겠어? 부피비랑도 같은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반응물도 기체여야 되고 생성물도 기체여야 돼요. 요때는 개수비랑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개수비가 뭐예요? 이 앞에 써져 있는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2대 1대 2인 거야. 이거 생략이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옆에도 써있지만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이랑 생성물 전부 다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거라서 탄소랑 산소 만나서 이산화탄소 되면요. 탄소는 고체죠. 이 상황에서는 성립 안 해요. 뭐 하나라도 고체나 액체 껴있으면 전부 다 기체일 때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소 더하기 산소가 수증기 될 때는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할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수증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써 있었어. 그럼 물은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액체죠.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에서는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수증기에서는 성립하는 건데 이건 맞는데 요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가끔 낚시로 나오니까 생각해 주시고. 이거 학교 문제 나왔어요. 이거요? 대단한 마무리인가? 좋아요. 잘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맞추면 돼요. 너무 수업을 졸리게 하셔가지고. 김병은? 몰라 이름. 이름 좀 알아와. 성함 좀. 선생님 성함은 알고 있어야지. 괜찮아. 그럼 문제 풀면 돼요. 괜찮아요.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려운 거 없죠? 이게 끝이야. 기체 반응 법칙은요. 화학 반응식 써놓고 요 개수비랑 부피비랑 똑같다. 언제? 네. 반응물이랑 오늘 문제 푼 게 그거 기체 반응 그거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연관 안 돼 있어요? 앞에 줄게 앞에 줄. 이거 우리가 오늘 방금 문제 푼 거는 질량 보존이랑 일정 성분비였죠? 이건 기체 반응 법칙이고 질량 보존이랑 일정 성분비는 뭐 얘네가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신경 안 썼잖아, 그치? 물질일 때 생각했는데 기체 반응 법칙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전부 다 기체일 때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기체일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부피비랑 그 다음에 분자수의 비까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왜 똑같냐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문장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요 앞에 거 내가 형광펜 안 쳤긴 한데 사실 저 앞에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아직은 저것 빼고 낚시는 안 할 거라서 괄호만 쳤지만 됐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 쪽에 나오지 않아요? 뭐가요? 아니요.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일정하다라고. 그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일정하다라고 나와서 안 낚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괄호만 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저게 제대로 적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됐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식들 나와 있어요.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수증기 될 때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부피비도 2대 1대 2고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질소랑 수소랑 만나서 암모니아 되는 거 전부 다 기체예요. 이때도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할 거고 수소랑 염소 만나서 염화수소 만들고 질소랑 산소 만나서 이산화질소 만드는 거 전부 다 기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12번, 밑이 아니라 너의 옆이구나. 12번에 1번 보시면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동그라미. 맞죠? 맞아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같다. 동그라미. 맞아요. 각 기체의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또 뭐랑 같은 거야?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도 같다. 자,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동그라미. 자, 우리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 생각해 볼게요. 수증기 2리터가 있었어. 산소 1리터 있었어. 그러면 수증기 몇 리터 만들어질까? 3리터.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건 그렇지. 수소가 2리터 있고 산소 1리터 있을 때 수증기가 2리터 만들어진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부피비의 뜻이야. 어디 갔어요? 1리터는. 우리 부피라는 건요. 입자수의 비랑 같아. 아, 부피예요. 분자수의 비랑 같아요, 사실. 오. 그래가지고 질량이라고 이게 만약 질량이라면 맞는 말이 될 거야. 오. 근데 부피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아,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더라. 맞아요. 맞는 말이죠? 요 문장 그대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 어떻게 될까요? 2대 1대 2. 그렇죠. 화학 반응식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대 1대 2다. 자, 그 다음 수소 기체 60ml 있었대요. 산소 기체는 충분히 공급해 줄 거래. 그러면 수증기가 30. 산소 기체에 반응하는 거 30ml일 거고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얼마일까요? 60. 그렇죠. 60ml 만들어진다. 쉽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14번처럼 문제 나오는 것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실험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다 차 있는 줄 요거 사용할 거야. 전부 다 주어져 있는 거. 자, 이거 통해서 우리가 A가 40 있었고 B가 20 있었는데 남는 거 없이 싹 다 반응했대. 그러면 A랑 B는요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죠?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40이래요. 만들어지는 건 부피비가 몇인 거야? 2인 거죠. 2대 1대 2로 반응하겠구나. 자, 그러면 위에 1번 실험 보시면 A가 40 있었고요. B가 10 있었어요. 누가 남겠어? A. A가 얼마 남겠어? 10. 10? 20. 그렇죠. 20이랑 10 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0이랑 30 있대요. 누가 남을까요? B요. B가 남고요. 얼마 남죠? 15. 그렇게 푸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기체 A 70ml 있고 B가 40ml 있대. 그럼 C가 얼마 만들어질까? 70. 70ml. 자, A 70ml. 그리고 B 얼마 썼을까? 35. 그렇죠. 35ml 썼을 거고 남는 거 B 5ml 남았었겠네요. 맞을까요? 네. 아, 이해 못했어요. A가 70 있고요. B가 40 있다고. 네, 저기 A부터. 이거부터? 네. 2대1로 반응한대. 네. A가 40 있고 B가 10 있으면 아. 20대 10으로 반응했겠지. 그러면 A가 40 중에서 20만 쓴 거니까 남은 건 A 20이다. 아. 이 얘기예요. 됐어요? 네. 얘도 30이랑 30 있으니까 2대1로 반응하면 남는 게 B가 15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질소기체 20ml랑 수소기체 80ml 반응해서 암모니아 40ml 생성되고 수소가 20ml 남았다. 자, 그러면 수소가 원래 80이 있었는데 20이 남았으면 얼마 썼다는 거야? 수소 60만큼 썼다는 거야.
질소 20이랑 수소 60, 암모니아 40. 그럼 부피비 몇 대 몇 대 몇이죠? 그렇죠. 1대 3대 2죠. 20대 60대 40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수소기체 400ml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기체 100ml 있어. 이때 남는 기체가 뭔지 물어봤어요. 수소랑 염소 만나서 염화수소 만드는 반응식이 어떻게 돼요? H2 어? 플러스 CH 응? 2A 그렇죠. 그러면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1대 그렇죠. 1대 1대 2네요. 그러면 수소를 얼만큼 쓰겠어? 100이요. 수소 100만 쓸 거예요. 남는 게 수소인 거고요. 얼마 남는 거야, 그럼? 300 남는 거야.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 얼마 만들어졌겠어요? 생성된 거 200ml 만들어졌겠죠? 오케이? 응.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죠? 기체 반응 법칙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뒤에 문제를 어딨지? 마지막으로 33쪽에 2번 요거까지 풀 거야.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2번이요? 네, 33쪽에 2번이요. 처음 보는 맞아요. 그래프 잘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보시고. 그래프 같이 보실까요? 그래프 조금 더 시간 줘? 맞아? 네. 맞아요. 예. 얘뭔 말하는지 와 모르겠어요. 진짜 박성재 수준. 안 나왔어? 4분 안 나왔어? 나왔어? 어. 아 강재훈 수준. 기억이 왜 틀렸어요? 수소랑 질소가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해요? 그거 뒤에 앉아. 누가 1이야? 질소. 질소가 1이고 수소가 3이잖아. 그러면 지금 가로축에 있는 건 수소가 0이고 질소가 18일 때 반응을 할 거다. 세로축에 있는 건 그때 종류 상관없이 남은 기체가 몇 밀리리터인지지. 수소가 9가 있고 질소가 15가 있으면 3대 1로 반응하려면 수소 9만큼 쓸 거고 질소 얼마 쓰겠어? 3만 써야지. 그쵸? 그럼 질소가 얼마 남아요? 12 남겠죠. 그러니까 A점에서는 질소 기체가 모두 반응한 게 아니라 수소 기체가 모두 반응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축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요만큼 넣어줬다. 그래서 종류 상관없이 남은 게 얼마인지. 자, 그럼 B점에서는 뭐가 얼마 남았죠?
근데 이런 문제 학교에서 나올까요? 네, 요거까지는. 요게 근데 기체 반응 법칙에 나올 수 있는 그나마 최대 고난이도 문제예요. 요거 이상으로는 어렵게 못 내요. 기체 반응 법칙은. 요거까지. 넌 왜 어디부터가 안 되는데? 그래프부터 안 돼. 가로축에 수소를 0 넣어주고 질소를 18 넣어준 거야. 같이 섞어서 반응을 시켜. 반응시키고 남은 기체를 세로축에 쓴 거예요. 수소를 9 넣어주고 질소를 15 넣어줬어. 반응시키고 남은 기체를 종류 상관없이 그 부피만 써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반응시키고 났더니 남은 기체가 요만큼이었다. 근데 얘가 종류가 뭔지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또 자, 달라요. 그러니까 질소랑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그건 안 알려줬는데. 자, 그거를 찾을 땐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혹시나 못 외웠거나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남은 기체가 없는 지점 찾아보시면 돼요. 남은 기체가 없다는 건 전부 다 반응했다는 거지. 질소랑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요, 보니까? 3대 1. 그렇죠. 수소 3이고 질소 1만큼 반응한 거야. 그래서 부피비가 3대 1이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해요. 그쵸? 자, 그래서 수소가 9만큼 쓰이고 그럼 질소는 3만큼 쓰일 거야, 이 상황에서. 맞아? 남는 게 질소가 12구나. 자, B지점에선 그럼 뭐가 얼마 남아? 수소 얼마 쓰겠어? 요 지점에서. 수소 18ml 써야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질소는 몇 ml 써야 돼요? 6 써야 돼요. 그러면 질소가 얼마 남은 거야? 6ml 남죠? 근데 무조건 수소를 먼저 다 써야 돼요. 아니요, 수소가 더 많잖아요. 수소 18 다 쓰고 나서 질소가 더 이상 없으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자, 오른쪽은 보시면 질소가 6이고 수소가 36이야. 그쵸? 1대 3으로 최대한 끼워 넣으려면 질소랑 수소를 각각 얼마씩 써야 돼? 질소를 6 쓰면 되는 거죠. 수소는 18만큼 쓰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선 수소가 18ml 남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암모니아의 부피도 생각해 볼게요. 암모니아는 부피비 몇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2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A 지점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얼마겠어? 6 맞을까요?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만들어진 거 12죠? C 지점이 18이고 D 지점이 12만큼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부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이야기했듯이 A점에서는 수소기체가 다 반응하는 거고 D점에서는 질소기체가 모두 반응하는 거고요. B점에서는 반응 후에 질소기체가 6ml 남는다.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가 제일 많이 생성되는 거 위에 써놨듯이 C지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할 거다. 해서 니은 디귿 고르시면 돼요. 요거 괜찮아요? 그래프 이해하겠어? 기체 반응 법칙에선 진짜 제일 어려워봐야 요 정도예요. 요거까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우리 한 5분 정도? 10분까지만 쉬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이야기를 할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 있을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있겠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어요. 둘 중 하나여야 돼. 자, 그런데 에너지가 방출될 때 우리 열도 결국 에너지였죠. 열의 형태로 방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갈 거라고. 자,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열이 발생해서 우리 요거 발열 반응이다 라고 부를 거야. 발열 반응.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하니까 열이 발생해서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발열 반응이고요. 자, 반대로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면 열을 흡수하겠죠. 흡열 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발열 반응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둘 중에 누구의 에너지가 더 클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발생될까? 반응. 생성. 둘 중에 누구의 에너지가 더 클 때 바깥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반응이 일어날까요? 생성.
자, 에너지의 양이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반응물에서 더 많을 때 생성물이랑 함께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반응이 나올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가 100 정도 있었어. 근데 생성물은 20만 있어도 생성물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80만큼 필요가 없어졌죠.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많을 때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반응물은 에너지가 20 정도밖에 없는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100이야. 그럼 80만큼 어디서 끌고 와야 되죠. 그 에너지를 밖에서 끌고 와서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따라서 흡열 반응의 경우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더 클 때 일어날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져요. 그렇죠. 발열이니까 당연히 따뜻해지겠죠. 흡열 반응은요? 추워져요. 주위 온도 낮아질 거예요. 오케이? 사실 개념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요게 다야. 자, 우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자, 일단 당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둘 중 하나 일어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이 왜 일어나냐 봤더니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에너지 방출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랑 생성물의 에너지 합 중에 반응물 에너지가 더 클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 쓸 때 생성물이랑 에너지랑 같이 튀어나온다 라는 뜻이야, 요거.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 수능 치실 때까지 계속 보실 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이에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겠죠. 세로축은 에너지의 양이야. 반응물의 에너지 양이 생성물의 에너지 양보다 많은 상태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 방출될 거예요. 오케이? 자,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흡열 반응 있어요.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에요. 그쵸? 주변의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겠죠? 자, 그러면 흡열 반응은 왜 일어난다?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누구의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고 봤더니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디서 들고 와야지 생성물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을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예식 식 보시면 반응물에다가 에너지를 추가해줬더니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딱히 어려울 게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 발열 반응의 예시랑 흡열 반응의 예시를 다 외워주셔야 돼요. 예시요? 네, 예시를 다 외워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예시도요, 사실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야. 연소 반응 뭐야? 연소. 물. 태우는 거. 발열이겠니? 흡열이겠니? 발열. 당연히 발열인 거예요. 열 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반응, 우리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초상인트. 중화 반응. 그냥 알려줄게요. 중화 반응 우리 여기 분들은 배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도 배웠네요. 너 빼고 다 배우지 않았나요? 중화 반응? 기억이 안 나요? 산이랑 염기랑 합치면 중화 반응 일어났는데,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열이 발생했었거든요. 산과 염기의 반응도 발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발열 반응의 예시예요. 요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외워주셔야 되고, 호흡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반응이나 산이랑 금속이 만나는 반응, 요것도 발열 반응의 예시야. 오케이? 그 다음에 산이랑 금속 반응할 때 우리 어떤 기체 발생하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수소. 수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금속 녹쓰는 반응이랑 산과 금속의 반응 둘 다 발열 반응이더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야기하는 거 연소 반응이랑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요거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나머지도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랑 같이 요 밑에 보시면 염화칼슘 대설제 있어요. 염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눈이 녹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로 염화칼슘 쓸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염화칼슘이랑 물 반응할 때 산화칼슘이랑 물 반응할 때 둘 다 어떤 거야? 둘 다 발열 반응인 거죠? 칼슘 나오면은 우리 발열 반응으로 바로 골라줄게요. 그다음에 발열컵은 산화칼슘이랑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한 에너지로 데운다 되어 있는데 컵을 아예 안쪽에다가 산화칼슘 넣어놓고 물도 넣어놨는데 아직 반응 못하게 물을 따로 담아놨어. 그 다음에 내가 뭐 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담아있던 물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산화칼슘이랑 반응을 시키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겠죠. 컵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 게 발열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난로 있어요. 손난로 혹시 뜯어본 적 있어요? 안에 어떤 색깔 물질 들어있어요? 까만 거 들어있죠. 그 냄새 맡아보면 쇠 냄새 나거든요. 실제로 철가루고요. 철가루랑 산소랑 반응할 때 에너지 방출될 거예요. 녹쓰는 반응으로 보실 수도 있고 연소 반응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쵸? 산소랑 반응할 거야. 이때 손난로 요 반응 이용해서 발열 반응 이용해서 따뜻해지는 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난방이랑 음식 조리하는 거 우리 음식 조리할 때 가스 틀면 그거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의 주성분인 메테인의 연소 이용해서 그 발열 반응으로 음식 조리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응.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괜찮을까요? 그나마 외워야 되는 거 산화칼슘이랑 염화칼슘 정도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호흡 이야기하러 갈 건데 호흡이 뭐야? 숨 쉬는 거 말고 우리 식물의 호흡에서 배웠던 거 광합성 말고 광합성이랑 소생산. 이산화탄소 만들어질 거야 호흡하면 맞아 뭘 쪼개는데? 네. 포도당. 맞아요 호흡할 때 포도당 쪼갰었어 광합성이랑 호흡이랑 우리 중학교 2학년 사단원에서 두 가지 같이 배우셨었는데 광합성은 뭐예요 그럼? 뭐랑 뭐가 만나요? 영록체에서 어떤 물질? 포도당. 포도당 만들 거야 그럼 필요한 건? 그렇지 이산화탄소랑 물. 맞아요 물 필요해요 그래서 만드는 게 맞아요 포도당이랑 또 뭐 만들죠? 이산화탄소. 아이 산소 만들어요. 오케이? 이거였어. 이게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이거 그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포도당 있고요.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 거야. 자, 이때 우리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했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햇빛에 그렇죠. 빛 에너지 필요했죠.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네. 맞아? 예. 그럼 발열 반응이겠어? 흡열 반응이겠어? 흡열 반응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호흡 볼게요. 호흡은요, 애초에 호흡을 하는 이유 자체가 호흡하고 나서 나오는 에너지, 요 에너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호흡은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 해당하겠죠. 오케이? 자,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랑 관계해서 보셔도 우리가 포도당을 만드는 이유가요.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만드는 거야. CO2랑 요 커다란 포도당이랑 둘 중 누가 에너지가 많을 것 같아? 분자식만 봐도? 얘가 가진 에너지가 그치? 화학 에너지가 훨씬 클 것 같지 않아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흡열 반응이랑 발열 반응, 광합성이랑 호흡 내용은 여러분 수능까지 계속 들어가니까 요거 외우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밑에 흡열 반응의 예시도 볼게요. 여기에 광합성 여기 나와 있고요, 중간에. 자, 흡열 반응의 예시 첫 번째로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 있어요. 이름 둘 다 이상한데 둘 다 이름 이상한 거 나오면 고르시면 돼요.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 암모늄. 자, 근데 저 염화 암모늄이랑 비슷한 친구가 밑에 냉찜질팩 예시 보시면 질산 암모늄이랑 물이 반응할 때도 흡열 반응이 일어난대.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는 암모늄이겠네. 그렇죠. 암모늄 나오면 흡열 반응으로 고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으로 탄산수소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있어요. 열분해를 시킨다는 건 내가 가열해줘서 분해를 시킨다는 거지 발열 반응이라는 게 아니야. 내가 가열해준 거지 얘가 열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는 흡열 반응의 예시야. 열로 내가 에너지 가해주는 거야 애초에. 자,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도 외워주셔야 되고 소금이랑 물이랑 반응시키는 것도 흡열 반응 예시고요. 물의 전기 분해도 흡열 반응 예시고요. 말했듯이 암모늄,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도 흡열 반응의 예시다.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 혹시 기억할까요? 기화열은 흡수야 방출이야?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방출. 왜 방출할까? 흡수. 왜 흡수할까? 흡수하지 않아. 요 관점에서 액체랑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 누가 더 빨리 움직여? 기체가 더 빨리 움직이지. 그럼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기체.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가 더 큰 게 되는 거네?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흡열 반응. 그래서 흡열 반응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체가 에너지 제일 많고요. 고체가 제일 작다 생각하시고 에너지가 큰 거 될 때는 흡열 반응, 작은 거 될 때는 발열 반응으로 고르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5번에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 요거 가끔 나와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 이용할 거래요. 요거 가지고 열에너지 나오니까 바이러스가 열에 약한 거야, 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요 열로 제거한다. 요 예시 하나까지만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옆에 개념 쏙쏙 1번 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 출입해야 되죠? 계속 그 얘기 한 거죠. 자,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흡수하는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발열 반응이니까 높아질 거고요. 흡열 반응이 낮아져야겠죠? 맞아. 발열이 뜨거워지는 거니까 일단.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반응이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이 녹쓰는 거 옆에 보셔도 괜찮아요. 발열 반응이야. 호흡, 소금과 물의 반응, 흡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흡열.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 흡열. 흡열. 그 다음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해, 발열. 발열.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산성이랑 염기성. 맞아? 중화 반응이야 이거. 아, 근데 저 재채기 나올 것 같아. 됐을까요? 오늘 진도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광합성을 할 때 빈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그럼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 흡열 반응이다. 자, 그 다음 4번. 추운 날 사용하는 휴대용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한 냉찜질팩,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염화칼슘 제설제가 물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 흡수? 방출함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눈이 빨리 녹는다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탐구 A, B까지는 볼 거예요. 실험 탐구 A의 실험 1번은요 어려운 실험 아니고요. 산성 물질에다가 금속 떨어뜨렸네. 이거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산성 물질이랑 금속이니까 발열 반응이죠? 그쵸? 일단 그냥 산성이 좀 발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계를 여기다 넣고 확인을 했었나봐. 온도계에 눈금이 올라간다. 실제로 따뜻해지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실험 2번은요.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 나와 있는데 이 실험은 잘 나와요. 실험 2번은 중요한 실험이고 나무판을 일단 나무판을 놔두고 그 위에 물을 바를 거예요. 물을 발라놓고 삼각 플라스크를 올렸어.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세팅이야. 그 다음에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가 염화 암모늄이랑 수산화바륨을 같이 넣을 거래요. 무슨 반응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야? 암모늄, 흡열. 흡열 반응이에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질 거야. 근데 얼마나 낮아지냐? 온도계 눈금이 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낮아졌대요.
근데 우리 물 발라왔잖아. 물이 어떻게 되겠어? 알아요. 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 올렸을 때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딸려 올라올 거예요. 오케이? 네. 요 실험은 잘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밑에 정리 볼게요. 실험 1번에서 온도계 눈금 올라갔으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따뜻해졌으니까 방출하는 반응이죠. 실험 2번에서는 내려갔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발열, 흡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발열하는. 발열하는 반응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본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1번 확인 문제 OX 볼게요. 산과 금속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아요.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X.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반응하면 주변 온도 높아진다. 낮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 높아진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무판 위의 물은 얼음으로 변한다. 맞아요.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만 들어 올려도 나무판 딸려 올라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에 보시면 손난로 만들기 있어요. 손난로 어떤 원리 이용한 거라고? 누구랑 누가 반응해? 철가루. 철가루랑 산소가 반응하는 거 이용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부직포 주머니에다가 철가루랑 여러 가지 물질 넣고요. 부직포 주머니 쓴 건 부직포는 산소 통할 수 있죠. 공기 통할 수 있어. 그래서 부직포 주머니 안에다가 이것저것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난로 따뜻해지려고 흔들죠. 산소랑 반응 많이 시키려고 표면적 넓혀줘서. 자, 그래서 흔들거나 주무른 다음에 변화를 확인하는데 따뜻해졌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손냉장고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질산 암모늄 따로 놔두고요. 물 따로 놔두고 봉합시켜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터트려. 그럼 둘이 반응하겠죠? 질산 암모늄이랑 물이니까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죠. 그래서 차가워진다. 오케이? 밑에 정리 보실게요.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랑 산소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손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진다. 확인 문제 1번. 손난로 흔들면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해서 에너지 흡수한다. 방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온도가 낮아진다. 에너지를 방출해서 온도가 낮아진다. 둘 중 뭐가 틀렸어? 흡수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틀렸죠. 뒤에는 맞거든? 중간에 틀린 거 끼워 넣은 거예요.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우는 발열컵은 손난로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거다. 맞아요. 둘 다 발열 반응이 이용한 거다. 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 알 수 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여러분 숙제는 여기 44쪽까지 다 해오실 거고요. 교재는 그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를 근데 프린트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를 그 시험 대비 교재 시험 대비 할 때야 저희 시험 대비 할 때. 아니야, 지금 시험 대비야. 20쪽까지만 하실게요. 20쪽까지. 근데 두 쪽까지 하지 않았어요? 3월달인데. 근데 너는 어차피 이거 이만큼 책 다 푸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시작해도 책은 다 풀잖아요. 저 오늘 다 끝나요. 뭐라고? 오늘 숙제 다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숙제를 다 끝내야 된다고? 네. 왜? 그래야 조금 놀 수 있어. 뭐 나한테 뭘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0쪽까지. 예, 20쪽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하시고 지금 그 개념 다지기 아직 덜 한 거랑 다 푼 분들은 맨 마지막 페이지 남았죠? 그 페이지랑 개념 다지기 안 한 분들은 개념 다지기 풀어줄게요. 예, 20쪽까지요. 이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